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다시 간단히 이론을 정리해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근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본을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여기에 좋다, 저긴 저거에 좋다,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디테일들은 요즘 너무 많아서 다 듣다 보면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걸 다 먹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몸에 나빠도 그걸 다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근원이, 그 기본적인 이론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론 중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요기c 트래디션, 그러니까 요가 전통, 그리고 아유르베딕 트래디션이죠. 아유르베다 전통, 그리고 음양오행이죠. 저희가 그 식단을 짤 때, 봄에 디톡스를 할 때, 여름에 또 뭐 화의 계절에 또 화의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가 음양오행의 노장 사상의 기본을 둡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기c 사상과 아유르베다 사상에 맞추어서 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몸은, 저희가 만져지는 이 몸은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느끼는 이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 합쳐진 게 나인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요기c 트래디션에서는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몸은 5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강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또 그 안에 또 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 첫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피부, 그리고 박동하는 심장, 자라는 머리, 내 얼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요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것들이 축적이 되고 또 배설하고 또 에너지화 시키고, 그래서 조금씩 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입에 넣어서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작게는 일주일 혹은 보통 21일이라고 하죠. 37, 그래서 3주 7일 21일입니다. 21일이면 대개의 세포가 태어나서 없어지는 살아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생겨서 완전히 다른 몸이 되는데 최대한 7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서서히 변해도
7년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먹는 것에 의해서 내일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첫 번째 관문, 그러니까 첫 번째 몸이라고 하죠.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딱딱한 만져지는 이 몸을 코샤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나마야 코샤라고 요기 칼초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마야 코샤, 프라나야마 코샤, 또 마나마야 코샤, 비기아나마야 코샤, 그리고 안나한다마야 코샤가 있습니다. 그거는 꽤 전문적인 요가 용어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다음에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나마야 코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프라나야마 코샤까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라나야마 코샤는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짚어지는 이 딱딱한 이 몸 이외에도 여러분도 쉽게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그 물건 자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이 에너지 푸드이 있고 로우 에너지 푸드이 있습니다. 로우 에너지 푸드는 그 먹으면 아주 기분이 아주 로우 에너지가 실제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건 또 아유르베다 할 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 비타민이다, 무기질이다,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이다. 이것 말고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섭취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돌린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72,000개의 에너지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72,000개의 에너지의 그 강이죠. 나디라고 합니다. 그 나디 강들의 114개의 강과 강이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나는 포인트죠. 에너지가 맴돌겠죠. 두 강이 만나서 맴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활성화를 해서 잘 돌리면 아주 그 준비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아주 여러분이 굉장한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음식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살아있는 음식, 그것도 그 계절에 태양을 잔뜩 받은,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의 기운을 잔뜩 끌어올린, 그리고 물의 에너지를 잔뜩 품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높은 음식, 주로 채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첫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유르베다에서 나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무의식의,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full of energy죠. 어떤 그 현상 세계에 나타나지 않은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떨어질 때에 3가지 구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3가지 구나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이 현상 세계는 삿빅, 삿바라는 세상이 있고요. 그거는 굉장히 가볍고 맑고 청명하고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라자스라고 합니다. 역동적이고 불에 그 비교가 되는데요. 역동적이고 어떻게 감정적이고 그게 항상 좋은 쪽이 있고 좋지 않은 쪽이 있죠. 반대쪽은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충격적이라든가 반응을 심하게 한다든가 이것들이 다 라자식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나 그게 잘 도를 때는 그것이 어떤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타마스라고 합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디프레션, 또 어두운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식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느냐가 적용이 됩니다. 삿빅을 부추기는 음식이 있고, 타마식, 스테일, 게을러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런 음식이 있고, 그리고 라자식, 충동적이고 반응적이고 힘을 막 나는 것 같이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선 삿빅 음식을 짚어보죠. 무엇이 우리 몸을 가볍고 명쾌하게 하고 병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체를 뚫어주고, 그리고 높은 생각을, 맑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가. 홀그레인, 통곡물입니다. 푹 익힌 통곡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콩 종류입니다. 푹 익힌 콩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입니다. 채소들을 있는 그대로, 에너지가 살아있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살아있는 음식을, 태양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그리고 이 땅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뽑자마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음식을 말합니다. 채식은 삿빅 음식이다. 거기에 과일이 포함이 됩니다. 약간의 과일이죠. 거기다가 해조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삿빅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야 몸이 수행을 할, 라자 요가를 할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라자식 음식은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음식입니다. 양념이 많이 들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모든 양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양념을 빼고 드시죠. 왜냐하면 우리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라자식 음식을 치유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디프레션에 빠져 있다든가 너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카얀, 고춧가루죠. 카얀은 라자식 음식이지만 자연식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제가 가끔 사용을 하죠. 산속에서 내가 조용히 수행을 할 때는 마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를 치유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실 때. 다음, 타마식 음식입니다. 타마식 음식은 죽어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조림 음식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겠죠. 통조림에 담겨진 음식은 오래전에 담겨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이 대표적인 타마식 음식입니다. 또 processed food, 가공식품들입니다. 감자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당근,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삿빅 음식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칩이다, 당근칩이다, 이거는 죽어있는 음식에 속합니다. 또 타마식 음식은 다른 죽어있는 음식이 있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어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이미 죽어있는 남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나면 그 오는 기분이 있죠. 배가 부르는 것 같고 움직일 수 없고 그럴 때 그 만족감을 비슷한 걸 느끼죠. 배불러서 움직이지 못할 듯한 이제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는 걸 타마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단 거를 빨리 먹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그게 계속해서 그거를 잘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식에서는 육식을 치유식인 경우에 그것도 선택을 해서 아주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던가 삿빅 음식만, 특히 삿빅 음식 중에서도 그게 이제 비건 음식이라고 좋다고 해서 계속 샐러드만 먹었다든가 이파리 채소만 먹었다든가 비건을 잘못한 경우에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건 음식이나 채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배워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병이 되는 경우에 빨리 잡아야 될 경우에 닭국물을 먹입니다. 그럴 때 치유식이죠. 그래서 치유식으로 약간의 타마식 음식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으로 채식 위주의 생활을 지향합니다. 비건이라든가 베지테리언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거기에 묶여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우선 바꿔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힘사라는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힘사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힘사, 아슈탄가의 8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1번에 1장 1번으로 나옵니다. 야마, 니야마가 1로 나오죠. 거기에 야마의 제1번이 아힘사입니다. 요가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아힘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컨셔스 라이프를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수행을 해서 컨셔스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폭력 행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르마 요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가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인텐션,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그것이 나의 까르마와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까르마를 수월하게 가는 액션이죠. 까르마는 액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폭력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생각도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맛있게 먹는 닭다리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닭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고 많은 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순수한 영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이해해달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힘사를 연습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까르마가 훨씬 더 깔끔해지면서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훨씬 명랑해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힘사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non-violence, 생각조차도 폭력과 맞대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하기라도 한다면 나의 생활은 감사와 그 사랑, 그리고 그
blissful하다고 그러죠. 행복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다른 동물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차원의 소통이 가능해지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직접 하면서 그 하는 아주 작은 행위들이 곧 명상으로 이어지는, 설거지를 할 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간단한 설거지를 할 때, 그리고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그때 느끼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같이 섭취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살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섭취했습니다. 당근도 생명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음식을 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씩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했을 때 서로 나누고,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생각, 그리고 지구를 조금 더 덜 써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같이 행복하고 같이 한 생애를 영유할 수 있는 blissful한 life,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